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근무규율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1번입니다. 정부 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행정윤리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용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국가공무원법상 13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땡땡 의무는 기본적인 의무다. 이게 이제 성실의 의무가 가장 이제 근간에 깔려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직무상의 의무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분상의 의무 이런 것들로 학자들이 구분하는 거죠. 학자들이 13개의 의무는 그냥 쭉 써 있는데 학자들이 야, 요 성격은 요건 신분 공무원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자기가 직무를 수행할 때 해야 될 의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직자윤리법이 또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재산 등록 공개 의무가 있죠.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가 있고 선물 신고의 의무와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직자율법상 재산 등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정부 출연기관 임원을 포함해서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잖아요. 건축, 토목, 환경, 식품, 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을 한다든가 검사 감독을 한다든가 지도 단속 업무를 하는 등의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재산 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원래 4급 이상은 다 포함이니까 그 이외에 5급 이하 7급 이상, 5급, 6급, 7급도 등록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법으로 이렇게 말을 저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추가된 게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이렇게 돼 있죠. 봐보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부동산 유관부서라는 거를 새로 신설을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이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재산 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급, 6급, 7급, 8급, 9급 다 포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기존의 4급 이상도 다 등록 대상자니까 전부 다가 등록 대상자가 됐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공직자율법상 재산 공개 대상은요 1급 이상이죠. 1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주식과 관련된 건데요. 주식의 백지신탁은요 여기에 재산 공개 의무자예요. 공개 의무자. 그러니까 1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했던 공개 의무자가 이제 이렇게 이 주식에 대해서는 백지신탁 또는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또 충돌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액수가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러니까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액수를 정해라 이렇게 놨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령을 딱 보면은 대통령령에서는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그거를 이제 백지신탁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소소하게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굴리는 거야. 냅두겠다는 거고 그거 이상이 됐다 이렇게 할 때는 요거는 이제 백지신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10만 원, 100달러 기준으로 해서 요거 이상일 때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단체장에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액수 제한이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또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신고의 의무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인도한다는 게 결국에 국고로 기속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공직자율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를 제외하고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나 직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업기 업체는 퇴직 후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재산 등록 의무자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되는데 앞서 이제 5년간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랑 관련된 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1980년 대통령 훈령으로 선포된 공무원 윤리헌장이 있었는데 요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거를 이제 공무원 헌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족중흥 그리고 민주왕국, 국가의 역군 등의 표현은 빠지고 창의성, 다양성, 전문성을 강조했다. 이게 약간 옛날스럽죠, 많이. 옛날에 그 독재 정권 때 그때 막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 국민들을요 국가 역군으로 보는 거예요. 국가 발전의 역군 이런 식으로 하고 옛날에는 근데 저런 얘기 들으면 심장이 뛰었단 말이에요. 내가 조국과 민족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니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집단주의적인 문화들이 많이 있었고
민족중흥, 이게 이제 옛날에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가 태어났다고 막 이렇게 자꾸 이제 주입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표현들은 빠지고 대신에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한테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또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창의성, 다양성, 전문성 이런 쪽으로 이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무원 헌장으로 바꾼 때의 내용의 변화고요. 공무원의 땡땡땡땡땡은 그랬는데요.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얘기로 익혀지네요. 그죠? 정치적 중립이 보장이 된다. 그런데 이것이 각자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무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뭐 일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신념이야 각자 갖는 거지만, 근데 공무원으로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 줘야 되고 저게 직무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민에다가 빵꾸 뚫어놓은 이유를 알겠죠? 누구한테 봉사하는 거냐 이런 건데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국민 전체 봉사자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년 제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연령 정년이죠. 나이가 차면 나가야 되는 건데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돼 있다가 이걸 60세로 일어나 해서 지금 다 60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다. 그러면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거니까 직위해제 같은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유들이 나와 있는데 사유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의결의 요구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보니까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면 중징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이런 정도는 이제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 3개월의 기간 내에 능력의 향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직위부여를 하지 않고 땡땡땡땡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대기명령을 받은 자한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3개월 기간 이제 교육훈련 같은 거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도 안 돼. 그러면은 직권 면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경우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무원 관계에 있어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해지는 제재가 뭐냐?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거죠. 징계에 대한 개념정이고요.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그리고 공금의 횡령액, 유용액에 대해서 5배예요. 징계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계 부과금. 그런데 5배, 어마어마한 거예요. 5배면. 그죠? 요즘에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하면서 그걸 몇 배까지 둘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네.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좀 유예를 했지만은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사에 뭐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 이런 걸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법안이 여당에서 강력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유보를 시켜놨지만 그게 이제 계속 그 논의 대상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우도 이런 거예요. 이제 몇 배까지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5배면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거는 하나의 그냥 여담이고 요거를 보면은 이게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요런 경우 돈 문제가 걸렸다 그러면은 5배 이내에서 징계 부과금 부과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3년이에요. 3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뭐든 다 이제 시효 제도가 있잖아요. 시효 제도가 있는데 모든 범죄는 시효 제도가 있어요. 이제 살인에 대한 것만 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형사처벌 대상에서도 살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런 의지의 발현이기도 하고요.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긴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생긴 건데,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그래도 나머지 경우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시효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도 시효제도가 있는 거죠. 이것도 폐지하라고 막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시효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과잉 처벌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수사력을 많이 할애해서 수사를 하게끔 하는 범죄니까 그거는 좀 시효제도 폐지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범죄까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자체 공무원 징계에서도 같은 취지가 적용되고 있다고 봐두시면 되는 건데,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5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되는 반면에 정직, 강등, 해임, 그리고 파면이겠죠? 이건 중징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부패의 영향에 따른 부패 유형 중에서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다, 선의의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이 백색 부패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하는 법률상 공직자의 범위에는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 임직원, 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을 봐두시고, 자, 이제 OX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은 기본적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추상적이고 소극적 윤리를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율적 규제에 해당되는 취임선서, 복무선서 및 공무원의 윤리원장과 신조 등은 봉사, 충성, 창의성과 책임성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윤리를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좀 나눠봅시다.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해서 의무사항이, 이게 보면은 이제 법적 의무가 있잖아요. 법적 제재가 있고 자율적 제재가 있는데, 법적 제재다 그랬을 때에는 있잖아요, 이것은 법적인 처벌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세밀하게 규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모든 걸 다 법적 처벌의 범위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넣을 수는 없고, 반면에 자율적 규제다 그러면 조금 더 폭이 넓을 수 있죠. 스스로 공무원으로서 뭘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 윤리에 관련해서 이제 제도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적인 어떤 그 규율 같은 것들을 해놓은 걸 보면, 공무원 윤리법과 국가 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취임 선서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헌장도 있죠. 그죠? 헌장도 있고, 공무원 복무 신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요, 아무래도 요런 부분들은 규정을 할 때, 이거는 뭐 이제 처벌 이런 거라기보다는 공무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나눴을 때 얘네들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짜잘한 얘기들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해줘라,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성질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게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물을 때 그것이 대충 요런 정도면 넌 처벌 대상이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게 이제 취임선서, 복무선서, 이건 되게 세밀한 것들을 가지고 규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더 얘보다는 아주 짜잘한 것까지 파고 들어갔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구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취지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공무원의 13대 의무는 성실, 복종, 청렴, 친절, 공정, 비밀엄수, 품위유지 등 6대 의무에 직장이탈 금지, 그리고 이제 영리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등 4대 금지 의무 및 그 다음에 또 선서, 종교 중립, 외국 정부의 영해 수령 등에 대한 수령 제한 등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대 의무를 나눌 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도 나누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이제 직무상의 의무냐, 신분상의 의무냐,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금지의 의무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금지. 요거를 중점적으로 볼까요? 금지? 야,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돼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가. 그리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6개가 있는 거죠.
성실해라, 복종해라, 청렴해라, 친절 공정해라, 비밀 엄수해라, 품위 유지해라.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눌 때. 이런 게 보통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그 면접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6대 의문이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를 구분할 때는 13대 의문을 나눌 때 뭐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따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의무가 6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4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좀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다 좀 추가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선서는 꼭 뭐 이거는 능동적으로 뭘 해라 이런 개념은 또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서의 의무 같은 거는 좀 별도로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중립은 진짜 나중에 생긴 거예요. 이거 이명박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추가된 의무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얘기했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 장로님으로서 이제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불교계 이런 데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떤 특정 종교에 편향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들을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 의무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정부의 영해는 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허가를 득해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꼭 반드시 뭘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하고는 좀 성격이 조금은 다르거나 나중에 좀 추가됐거나 뭐 이런 정도예요. 아주 능동적으로 뭘 지켜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의 기준들을 좀 만들어 놓거나 혹은 뭐 선서라는 형식과 관련된 거고 뭐 그래서 세 가지를 따로 떼낸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13대 의무를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면접 같은 거 준비하고 그럴 때도 이 4대 금지 의무라는 표현,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양갈래로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 비밀 엄수,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종교 중립의 의무, 정치 운동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은 모두 신분상 의무다. 또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에는 신분상 의무면은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그게 내가 일을 뭘 한다 이걸 떠나서 그냥 공무원이니까 비밀 엄수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고 청렴도 해야 되는 거고 품위 유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종교 중립의 의무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종교적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라는 취지가 더 강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을 처리할 때 내 종교에 유리하게 일 처리하지 말라. 그게 직무상의 의무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맞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 운동 금지는 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집단행위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신분상의 의무가 되고, 여기에 영예 수령 제한이 공무원으로서 그게 뭐 내 일이 뭐다를 떠나서 공무원으로서 우리나라 국가 또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게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네, 그렇게 해서 나눠보시고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런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가 이를 위반해 취업한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 해제 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여기 원래 그 소속돼 이 사람이 이제 취업하기 전에 공무원으로서 소속돼 있던 기관의 기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관장이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 해제 조치를 하도록 기업체에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청해야 되고,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협회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계를 나눠서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해당된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요거에 관계된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면,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거를 요 영리사기업체에 해임을
해달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받으시고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 공무원의 정책 중립에 따라 공무원은 사사로운 정책 견해를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죠? 예. 개인의 견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공무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그러니까 직무나 신분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한쪽에 정치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정책 중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원 등이 금지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과거에 크게 대인적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독재 정권이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냥 독재 정권자 편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데, 당연히 이거 막 동원하니까, 그죠? 선거 때 같은 때도 다 동원하고, 부정선거에다 동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부응해서 살았던 거죠, 뭐. 그랬던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여가지고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후원 등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게 또 민주주의의 역사가 깊은 나라들은 그럴 필요까지 못 느끼는 거예요. 야, 그건 그거, 이건 이거지. 사적으로 정당 가입을 하든 말든 그거는 상관할 바가 아니고, 업무상으로만 하지 마, 이런 정도인데, 우리는 아예 신분상, 공무원 신분상 정치적인 거에 개입되지 마라. 아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고, 그 다음에 39년 1차 해치법이 나왔습니다. 해치법.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에 대해서 정치활동을 제한했다. 그리고 2차 해치법이 있죠. 1년 차인데요. 2차 해치법은 정치활동의 제한 범위를 연방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각 주 및 지방 공공기관의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치법. 그래서 해치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근데 미국도 저렇게 제한했다 좀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해치법 자체는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공무원의 정책 중립은 공무원이 시민이라는 신분으로서 향유해야 될 참정권의 제한을 수반한다 그랬는데, 그럴 순 없죠. 예, 본인의 선거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참정권 중에서도 선거권이나 투표권이 있지만은 또 하나가 또 이제 피선거권도 있지 않습니까? 피선거권은 어떻게 돼요? 출마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출마는 못해요. 그래서 공직선거가 있기 90일 전까지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무원의 사표를 내요. 그래가지고 90일 전부터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의 권한을 바탕으로 자기한테 선거에 유리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선거 집행사무도, 물론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사무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퇴직을 하고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피선거권 좀 제한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공무원이었던 자가 출마 자체를 못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 날짜, 이 일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급 공무원과 직무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그랬는데요. 신분보장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급 공무원하고요, 고위공무원 중에서 실장급,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따지면 1급이라는 거지. 예. 1급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 실장급 공무원들, 이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도 1급 공무원이 실장급인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신분분양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여기는 정치적으로 좀 역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자리는. 왜냐면 그 조직을 사실상 진두지하는 최전선의 사령관은 이 실장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장은 조직에서 1명, 2명 뭐 이렇게 몇 명 있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야전사령관 같은 거고, 그 위에 이제 최종 뭐 결정자, 책임자가 뭐 장차관 있겠지만, 예, 그 1급 공무원이 이제 그런 역할, 야전사령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 신분보장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 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요게 왜 지금 있잖아요. 처분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 줌으로써 객관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징계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외에 강임, 직위해제, 직권면직, 이거 시험에서 좀 다뤄집니다. 근데 뒤에 부분은 요거는 징계는 아니다. 징계는 저 6가지가 다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하는 사람이야 징계 비슷한 느낌이 있을지 몰라도.
공무원의 징계는 낮은 단계부터 견책, 감봉, 정직, 강임, 해임, 파면 이렇게 또 넣어놨는데 강임이 아니라 강등이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틀렸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음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보는 사람과 이를 대가로 특혜를 제공하는 부패는 사기형 부패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X입니다. 왜냐면은 사기형 부패를 비거래형 부패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근데 요거는 거래형 부패입니다. 돈 받고 뭐 해주는 건 거래형 부패고, 요거는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사기형 부패다 그랬을 때는 비거래형 부패. 자기 혼자 뭐 착복하고 횡령하고 뭐 하는 것이거든요. 유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X가 됐고요. 부패는 행정 능률의 촉진, 소득 재분배, 자본 형성의 기여, 권력 행사자의 갈등 완화, 엄격한 관료제 완화 등과 같은 순기능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거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먹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부패가 아주 만연했을 때 그때 같으면은 오히려 행정이 모든 걸 다 간섭하고 다 통제하니까 급행료라도 내고 뭔가를 해야 행정 능률이 오히려 오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자본 형성도 되고, 그리고 이제 관료제의 그 너무 이 경직된 측면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뚫고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해요. 지금도 뭐 아프리카의 뭐 대부분의 국가도 권위주의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비민주적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데들은 관료들의 힘이 셉니다. 여전히 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공산권 국가들 같은 경우도 관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로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거는 뭔가 유두리, 융통성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무슨 일 닥치면 거기 아는 사람 없어? 이렇게 찾아가지고 누가 전화 한 통 넣으면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게 후진적인 행정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는 오히려 이거 크게 부패 아닙니까? 다 전화 넣고 뭐하고 하면 다 부패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그리고 그 사례로 뭐 밥 한 끼 뭐 근사하게 대접한다든가 그러면서 상다리 밑으로 이렇게 뭔가 오고 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쓰시라고 이렇게 집에 갈 때 뭐 케이크라도 사가세요. 봉투 주고 봉투 두툼하지. 이런 식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이제 그게 오히려 이렇게 또 장점을 가져온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정부패가 민주화가 되니까 바로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기억에도 저희 부모님 세대가 경찰한테 뭐 운전하다가 단속되면 그죠? 어른들이 이렇게 주는 거 봤어 내가. 봤어 나 어릴 때. 봤는데 90년대 김영삼 정부 지나면서부터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준 사람도 처벌한다. 준 사람도. 그러다가 몇 개 케이스가 나옵니다. 준 사람 뇌물 공여잖아요. 이거를 시도한 사람을 형사처벌해 버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범칙금 안무를 내다가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니까 벌점만 받고 이러려다가 그래서 그게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 다음부터 깨끗하게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경찰한테 단속됐는데 거기다가 10,000원짜리 같이 얹어주는 경우는 없지 않나? 시도하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옛날 마인드 절대 안 될 일이고요. 그 경찰이 그거 뭐 돈 많은 뭐 몇만 원 받아가지고 무슨 부자 되겠다고 그런 걸 해가지고 자기 신세 조지겠습니까? 경찰들도 옛날에는 그 만연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잔돈을 모아서 이제 돈을 마련했겠지만은 그러다가 한 번 잘못 먹으면은 그거로 뭐 자기 옷 벗고 나가야 되고 다 처벌받아야 되는데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제도의 개편은요,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는 거로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가 불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걸릴 확률이 높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확 바꿨거든요.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아무튼 뭐 좀 다른 얘기들도 좀 섞어봤는데 그렇게 보시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면 5만 원까지 허용되고요. 화환조화는 근데 10만 원까지 허용이 됩니다. 꽃 보내주는 거. 그 5만 원짜리가 있나요? 그렇게는 좀 어려우니까 10만 원까지. 이거 농민들하고 또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고,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를 포함한 일체 물품인 선물은 5만 원까지 허용되는데, 농산물, 농산가공품은 10만 원까지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요,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이제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금전이고요. 음식물하고 경조사비는 따로 보죠. 이거는 그거 자체로 선물이라고 보지 않고 음식물은 따로 규정. 3만 원까지로. 경조사비도 5만 원까지로 따로 규정. 이것도 돈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건 선물의 범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제외가 돼요. 이걸 제외한 일체 물품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 하나를 바꿔 놓으셔야 되고요. 청탁금지법이 정해놓은 부정청탁에는 국회의원이나 관공서에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랬지만은 이게 이제 돈이 오고 가거나 부정하게 부조리를 하거나 이런 거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법을 어긴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또 과도하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함정인데, 과도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은 민원인도 자기가 지으면 되는 거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는 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상 지켜야 될 공무원의 의무인데, 이거는 뭐예요? 선서의 의무네요. 그죠? 선서의 의무고, 이거는 뭡니까? 아, 이거는 이제 직장 이탈 금지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종교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동운동 같은 거 못 합니다. 노동운동 자체를 못 한다기보다는 집단 행동을 못 하게 하는 거죠. 단체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친절 공정의 의무가 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이제 정치행위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라, 이 성실의 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거는요, 예, 이거는 뭐 청렴의 의무겠네요. 청렴해라 라고 하는 의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겸직금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품위 유지의 의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요거는 요거네, 영예 수령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밀 엄수의 의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요거 보면은 이제 복종의 의무네요. 복종의 의무. 이런 식으로 해서 13개 의무를 쭉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다. 공직자윤리법상에 정해져 있고, 또 이해충돌 방지법이 또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의 의사에 반해 법이 정하는 이유 없이 휴직, 강임, 면직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신분보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행정의 능률성의 증진, 신진대사 촉진, 계획적 인사관리의 확보, 퇴직 결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유지 등을 위해서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퇴직시키는 제도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정년제도. 정년이 있기 때문에 능률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계속 있다, 이렇게 되면은 밑에 이제 더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의 기회가 완전 봉쇄가 돼 버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본인에게 또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나는 거부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아예 객관화 시켜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기급에 체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적으로 퇴직시킨다 했습니다. 이걸 정년 중에서도 이제 계급 정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연령 정년 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제 대기명령제입니다. 대기명령. 이제 답이 그냥 보여버렸네요. 예, 대기명령을 내리고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대기명령. 그리고요, 징계 내용에 부합하는 징계 종류를 써라 그랬는데, 1월 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이건 뭐 감봉이죠. 감봉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있잖아요. 3년간 임용 자격이 제한되는 건 해임을 받았을 때입니다. 해임을 받았을 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서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정직이겠죠. 정직.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한 계급 아래로 내리니까는 이건 이제 강등이 되겠네요. 강등까지 되고. 그리고 요거는요, 예, 파면입니다. 파면이 되고.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견책이네요. 전 과오에 대해서 훈계 회개한다. 이렇게 해서 견책.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뭐 이런 게 이제 공무원 부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백색과 흑색의 중간이면 뭐 회색이에요. 약간 요거는 법적 처벌까지는 없지만 공무원 부패를 인식은 많이 되는 거, 이런 정도가 회색 부패 정도 됩니다. 교묘하게 선탁이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이거는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마무리를 지어 봤습니다. 복습이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복습하시고 이제 다음 타임에는
재무행정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